지식 나눔 제5강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있어야 될 개념 4가지 있거든요. 뷰, 프로퍼티, 릴레이션, 그리고 포뮬라.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알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뷰 부분부터 살펴본다면 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기억하시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표보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리스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갤러리. 저는 이제 3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타임라인이랑 캘린더, 보드, 이것들도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게 상당히 많이들 쓰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전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좀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창이에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아래로 쭉 내리면 여기서 그 표 보기, 보드 보기, 갤러리 보기, 리스트 보기, 캘린더 보기, 타임라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인라인이랑 전체 페이지 공부했었는데 제일 먼저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를 구별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공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거를 만들 거니까 저거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처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슬래시를 눌러가지고도 똑같은 거 나온다 그랬죠? 제일 먼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으로 무조건 시작하세요. 그냥 그건 공식이다 생각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 시작을 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습이라고 해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만들면 맨 처음에 이렇게 희미하게 옵션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인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빈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공식입니다. 사람들이 수학을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암기를 해야 돼요. 근해 공식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식이다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자, 제일 먼저 슬래시 누르시면 기본 블럭이 나오죠. 쭉 내리셔서 해도 되지만 저희가 좀 배웠다 치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에요. 그 인라인은 페이지 안에 하나의 블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거고 전체 페이지는 그 페이지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무조건 누르세요. 이게 맨 처음에 공식이다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목 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목을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해서 테스트라고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죠. 일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점 6개가 있으면 블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블럭이에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이 한 줄이 페이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개, 3개. 지금 블럭이 3개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블럭 3개는 이 노션에서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3개를 그냥 샘플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름 없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참고로 여기 지식 나눔 4강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고 해서 이거 있었죠. 자,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 열, 필드, 컬럼 뭐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요거를. 그다음 요 하나를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를 행, 레코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 그런데 그 노션에서는 이거를 칼럼이라고 불러요. 칼럼, 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하나를 일반적으로 행이나 레코드라고 부르는데
노션에서는 이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테스트 이 하나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요 하나를 테이블이나 시트라 그러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밑에 시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것을 하나의 그 엑셀 파일로 생각을 하는데 자, 노션은 그냥 요 하나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이름, 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가로로 이 컬럼들 하나하나를 모아놓은 것, 이것이 쉽게 네. 말하면 페이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 테이블 시트의 모음이지만 그냥 노션에서는 요거 하나가 그냥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테스트예요. 요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표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 보기의 종류,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종류 중에 하나인 이 표 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지가 3개가 있어요. 그 구조를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기를 위해서. 아까 여기서 봤던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건 지식 나눔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고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에 보면 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열기를 누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의 페이지라는 거죠. 페이지 안에는 여기에 태그라고 해서 안내라고 하는 그 태그 값을 집어넣어 놨고요. 자, 이거는 안내. 그리고 1강, 열기를 누르시면 1강의 동영상과 그 다음에 1강의 내용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하나하나 페이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구성을 다 해봤어요. 이거를 딱 보시면서 아, 얘는 콜아웃이고 얘는 목차 부분이고 이거는 동영상을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토글이고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하나 구성을 하는데 이런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표북이에요. 세로로 칼럼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것은 표북이에요. 좀 깔끔하게 보겠다. 그래서 리스트 보기로 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태그도 이 뒤에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아까 표북이랑은 좀 다르죠. 표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생기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는 그냥 제목 그 다음에 태그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물론 이 태그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 점점점 이 표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누르셔서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성에서 지금 한 개가 표시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눈을 감추거나 그러면 태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깔끔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최소한의 태그는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 속성에서 0개 표시되면서 태그 하나 있는 거 표시 눈 뜨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보다는 표가 더 낫다 라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까 거기에서는 두 가지 그 보기만 보였는데 자, 표 보기와 리스트 보기를 봤어요. 이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의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표 보기 상태에서 지금 얘는 DB 샘플이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작업 상황 일정 완료라고 하는 4개의 컬럼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작업 상황은 done, in process, not started, 아직 시작 안 했고 지금 진행 중이고 끝났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지금 이 강의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4강 동영상 업로드는 했어요. 지식강좌 4강 지난주에 했죠. 5강 매뉴얼은 좀 전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 작업 5강은 상황은 박 간사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태그처럼 그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작업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Not started, in progress, done. 작업 만약에 내가 상황을 다른 누르구나. 것들로 한다면 그 태그로 해가지고 내일쯤 진행 예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작업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시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시작했으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아니면 끝났거나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 상황은 이 세 가지 옵션만 주어져요. 자,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들의 정보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료했느냐, 이거는 체크박스. 이건 이제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캘린더 형태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달력이 보이고 지난주에 4강, 그 다음에 4강 동영상 업로드를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준비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5강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매뉴얼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전까지 매뉴얼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5강을 하고 있어요. 캘린더 보기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보드 형태로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not started는 지금 요거고 in progress는 요거고 더는 이거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5강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놓고 5강 매뉴얼은 다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던으로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표보기에 가보면 던 in progress 이렇게 나오겠죠.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타임라인은 달력이랑은 약간 다르게 가로로만 이렇게 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월 단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연 단위로도 볼 수 있어요. 분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단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하면 지금 여기 빨간 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요거에 걸린 게 지식 나눔 5강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걸려요. 이게 이제 타임라인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뷰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형태로 볼 거냐. 그래서 아까 그 표보기, 리스트 보기, 리스트, 그다음에 캘린더, 보드, 타임라인, 갤러리 형태는 거기에 사진들이 있다, 그림들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림들을 대표로 보여줄 수 있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 너비로 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자, 얘는 그리고 가로 세로가 지금 1대1로 딱 맞춰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양옆이 남잖아요. 갤러리에서 이미지 맞추기를 하면 1대1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거를 만약에 풀어주면 이렇게 꽉 차게 위아래가 좀 잘리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를 원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맞추기를 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드 크기도 크게 하겠다 아니면 작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갤러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요. 내가 표를 하나를 만들면 그걸 보드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캘린더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네, 그런 그렇죠. 형식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양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런 갤러리 형태로 보면서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프로세싱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전체 캘린더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배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업무 중으로 쓸 때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거는 지금 뷰예요. 그래서 뷰는 대충 이제 아시겠죠? 어떤 형태로. 그건 이제 내가 필요한 대로 이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타임라인이나 이런 걸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런 거는 그냥 표나 아니면 갤러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타임라인이나 캘린더로 봤을 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요걸로 한번 실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지금 1박 2일 수련회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것을 표보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보면 뭐 자유시간 점심 식사 뭐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 정렬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표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렬을 누르시면 뭘로 정렬을 할 거냐. 이름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름에 뭐 가나다 순 아니면 가나다의 역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수련회 일정이라면 시간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주제 강의 1부터 시작해서 점심 식사하고 선택 강의 1, 2, 3를 같은 시간에 하니까 골라서 듣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하고 저녁 식사하고 주제 강의하고 기도회하고 캠파이하고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주제 강의 3하고 점심 식사하고 자유시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간다. 좀 빡세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막 이렇게 거의 타이트하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지금 보지 마시고 이 왼쪽만 지금 보세요. 일정이 있으니까 날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에 열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것에 대한 주제강 1 그리고 날짜, 담당자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상태,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준비 중, 그 완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요 두 개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삭제를 이렇게 그 내가 필요 없는 그런 속성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면 다른 데서도 다 만들어져요. 그 속성을 이 열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거든요. 빈 곳에 이거를 눌러가지고 속성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제 강의에서 제목이 필요하겠네? 뭐 이런 거 하면 제목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면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은 속성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날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날짜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 텐데 생성일자가 있어요. 생성일시. 얘도 날짜고 얘도 날짜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생성일시는 내가 만들기 시작을 하면 바로 그때 생성된 그 시간이 적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종 편집일시, 마지막으로 편집한 그 시간과 날짜가 기록돼요. 그리고 이 날짜는 내가 아무 날짜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얘는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하는 거고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희가 이 노션으로 관리를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Gmail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끔씩 보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문제는 수정한 패스워드를 기억을 못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요. 노션에다가 만약에 생성 일시나 뭐 최종 편집 일시 이 컬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나서 거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게 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그러면 그때 수정을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날짜라고 하는 옵션에서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종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종료일을 선택을 안 해놓으면 하나만 나와요. 저희가 뭐 약속 시간 오늘 뭐 3시에 만나자. 그럼 그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행나는 강좌를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종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일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시간을 포함할 일이 있고 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일도 있죠. 예를 들어 수련회가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다. 그럼 그건 시간을 포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마인더 만약에 내가 30분 전에 그 알람을 울려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리마인더를 사용을 하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일정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당자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이 담당자는 여기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이지가 공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랑 담당자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지금 주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이 페이지를 똑같이 봐야 되니까 그 사람도 여기서 공유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공유가 돼 있는 사람, 지금은 요 페이지에는 공유가 돼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요 상위 페이지에 공유가 돼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담당자로 맡겨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이 업무는 이 사람이 담당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 그런 속성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제 강의라고 하면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여기다 다 올려놓을 수 있겠죠. 내용에다가 블록들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할 수 있고 뭐 PDF 파일도 올려놓고 아니면 뭐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거기다 다 올려놓으면서 하나의 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보면 이 수련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뭐 점심 식사를 할 때 식사 준비하는 뭐 밥은 쌀 몇 푸대, 뭐는 몇 개, 반찬은 뭐뭐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담당자가 준비해서 여기다 쭉 리스트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점심 식사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찬을 준비를 하는데 쌀 사야 되고 그다음에 김치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전환해서 할 일 목록 이걸로 해놓으면 그러면 시장 볼 때 이거 샀다 안 샀다 사면 된다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지금 수련회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자료, 담당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요거를 그대로 다음에 갖다가 활용을 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유익한 그런 기회들이 됩니다. 자, 속성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속성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 속성들을 보면 텍스트, 요런 게 그냥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숫자,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가계부를 만들면 수입의 그 수입 항목, 지출 항목, 돈 얼마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숫자에다가 그거를 넣으면 그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지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랍다운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주는 거예요. 뭐 가계부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그냥 입력만 한다라고 하면 월급이라고 쓰는 날이 있고 셀러리라고 하는 쓰는 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월급 항목만 딱 정해놓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금액들만 쫙 합치면 그럼 1년에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았는지를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옵션이라고 하는 걸 추가할 수 있어요. 수입, 월급 계속 추가할 수 있거든요. 수입, 부업.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선택의 이름에 이름 바꾸기, 내역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거는 월급이다. 그리고 속성에 숫자, 여기 숫자 형식이 또 있죠. 미국 달러로 월급으로 해서 그 7,000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쭉 나중에 그 계산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속성들 보면 가중 선택은 이 태그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태그들을 여러 개를 달아서 분류하고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태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not started, in progress, 그 다음에 done. 이 세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거. 날짜, 사람, 파일과 미디어, 이거 뭐 첨부하는 거고요. 체크박스, 예, 좀 전에 봤고, URL, 이메일, 전화번호, 생성일자, 생성자,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회의록 같은 거 쓸 때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써놔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편집 일시, 최종 편집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 수식, 관계형, 롤업, 이게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시겠죠? 이걸 가지고서 어떤 형태로 보느냐. 타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자료들을 다 때려 박아 놓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딱 보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자료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담당자가 없더라도 그 내용만 제대로 입력이 돼 있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그게 속성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뷰와 프로퍼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파워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지을 수 있어요. 요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의 이름, 뭐 직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팀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획팀이니까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보시면서 뭐가 좀 이상한 거 있으신가요? 과거에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필요해요. 이 사람이 무슨 팀인가라고 하는 거는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팀의 역할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획팀 중복됐죠? 지금 이 기획팀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홍보팀도 중복됐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밑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이해 가시나요? 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이렇게 중복돼 있으면 이것은 데이터의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지금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만약에 기획팀에 리더가 있고 기획팀의 리더의 전화번호가 있고 기획팀에서 뭐 멤버가 누구누구가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해나가고 이게 복잡해지면 이것을 한정없이 이렇게 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개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고 팀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것대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고 팀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지식 나눔 강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선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운동장 공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체 멤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아예 날짜로 해가지고 2023년 6월 25일부터 종료일 포함하면 지식나눔 강좌를 언제 끝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나눠야 될 때가 있고 구조상 때로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붙여놓으면 캘린더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놓고 하면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짜 형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게 단독 날짜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식 나눔 강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 훈련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운동장 공사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릴레이션.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플러스를 눌러요. 컬럼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래로 쭉 내리면 관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짓는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뭐랑 관계를 지으려고 하냐면 이 팀원이랑 관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팀원을 선택을 해요. 팀원에도 표시할 거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양방향이 돼요. 그래서 관계형을 추가를 하면 그러면 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지식 나눔 강좌에 누가 들어갔냐 여기 클릭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 팀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요. 손권이 들어가고 조조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간다. 내가 한국 이름들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지에 있는 그런 인물들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밑에 가서 보니까 장비에 지식 나눔 강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세 사람이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선교 훈련에는 손책, 손권, 제갈량, 조조까지 이렇게 4명이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손권은 지식 나눔과 선교 훈련에 2개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운동장 공사에는 여포, 반우만 하죠. 이렇게. 그럼 유비가 안 들어갔네. 유비 집어넣어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팀원과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릴레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다른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오거나 그 프로젝트를 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식 나눔 강좌를 맡은 사람이 이 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자, 그렇다면 송권 어딨냐? 송건,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원 more thing, 컬럼을 하나를 또 만들면 관계형 밑에 롤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롤업을 하게 되면 유형은 롤업인데 관계형의 선택을 눌러서 팀원을 선택을 해요. 지금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게 팀원밖에 없으니까 팀원을 선택을 하면 특성에 어떤 거를 원하느냐, 이메일을 원한다. 그러면 손권 이메일, 조조 이메일, 장비 이메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메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만 싹 카피해가지고 이메일 단체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롤업이에요. 이것은 릴레이션이고 요것은 롤업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식 나눔 강좌를 맡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다 뭐 롤업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누구누구가 참석하고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같이 연결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별로 볼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의 플래닝을 할 때도 그럴 때 이제 일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오늘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수는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 컬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컬러는 다음 시간에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요.
가끔씩 이제 컬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색깔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블록이 하나 있을 때 이 블록에서 점 6개를 눌러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글자색, 빨간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색에서 배경색, 초록색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개가 같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배경을 바꾸니까 검정색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 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A라고 하는 거 이것을 눌러서 여기서 색깔을 빨간색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생각에는 이제 다 같이 하게 되면 빨간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했던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거를 누르면 이것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컬러를 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식이거든요. 포뮬러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스트링 2개 누르시고 역슬래시예요. 그 엔터 위에 있는 원 표시돼 있거나 아니면 역슬래시 돼 있는 거 그거 하고 컬러 중괄호 넣고 컬러 번호예요. 이게 컬러 번호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기 컬러 차트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빨강, 보라 이 단계별로 여기 더 블록이 이 양이 늘어나면 더 블록이를 눌러서 더 볼 수 있어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컬러 카테고리, 석류 색깔, 알리자린도 찾아보니까 빨간색 뭐 이런 색소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컬러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흐린 것부터 진한 것까지. 그리고 이게 그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계열로 했을 때 0에서부터 255까지 256개의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부터 255가 풀이에요. 100%.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RGB 아시죠? 빛의 삼원색. 빨로 초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그래서 그 텍스트는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여기다 붙이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해보니까 이건 직접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바탕 색깔이랑 이 텍스트를 넣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트 요 내용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를 가지고서 꾸미기 할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하나의 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 뭐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맨 앞에 두 자는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갖다 붙여놔도 되는데 요 앞에 맨 이 스트링은 수동으로 타이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카피해서 가져오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수련회 저희가 이걸 했었죠. 여기에서 속성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관계형을 했어요. 컬러 태그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컬러 태그의 표시는 안 하고요. 관계형만 추가를 했어요.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지금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뭔 색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구조를 잘못했어요. 구성을. 여기에 컬러 색깔을 제목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속성 추가, 롤업을 했어요. 관계형에 컬러 태그를 하고요. 그리고 속성은 컬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색깔을 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요거 점점을 누르면 속성이 지금 한 개가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롤업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 아직까지 그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저희가 컬러로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컬러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처럼 배경색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그거를 어떻게 좀 넣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옵션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놓고 그 릴레이션 그거를 가지고서 이 색깔을 가져오는 방법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얘는 이렇게 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드가 얘 길이를 지금 길게 해놔서 그래요. 요게 길이거든요. 룰이라고 하는 게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두께 짧아졌죠? 어떤 이런 태그들을 색깔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걸로 릴레이션이랑 롤업을 한번 써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런 이 타임라인, 캘린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일정 관리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모든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릴레이션이랑 롤업을 가지고서 다른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그 매뉴얼로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템플릿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널이라고 제가 하나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일기를 쓰고 싶은데 그냥 글로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좀 포멀하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이한날의 발자취 제목이에요. 자, 생성일시. 생성일시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클릭한 순간 이게 생겼어요. 자, 오늘의 한마디. 이거 텍스트예요. 오늘 읽은 책은 뭐냐? 성경. 그 쉽게 얘기해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내용을 읽었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간직할 사진은 오늘 또 뭐 많이 찍었을 수 있고 뭐 한두 개 찍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다른 거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토글로 해가지고 사진이 있으면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읽은 책에서 기억하고픈 내용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인용이에요. 인용. 그래서 이것은 콜아웃이고 얘는 인용인데 원래 콜아웃을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밑에다가 글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이 밑에다 글을 집어넣고 싶어도 바깥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콜아웃은 한 줄만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그 하나의 줄 그래서 이 안에 이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인용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줄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것을 매일 새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오늘 일기를 쓴다 하면서 이거 처음부터 최소한 여기는 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간직할 사진 이것도 토글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얘 콜아웃 해가지고 인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템플릿으로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회의록 같은 거, 뭐 일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프로젝트 기한서라든가 포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템플릿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마우스를 데이터베이스 위에다 가져다 대면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 드랍다운 메뉴가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새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거 일기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사용한 금액 이것은 이제 노트랑 똑같아요. 우리 보통 페이지 만드는 거랑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전환 얘네들은 좀 타이틀이니까 여기서 콜아웃이나 제목이나 토글이나 만약에 처음에는 간단한 걸로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면 토글로 가는 것이 좋고 아까처럼 그 한 줄 간단한 그런 것들은 콜아웃으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전체를 다 펼쳐져서 보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제목으로 가는 게 좋고 제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맥에서는 옵션 그리고 저기 윈도우즈에서는 Alt 그 키를 누르고 여기 점 6개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너무 밍숭맹숭하면 여기다 이제 색깔 얘는 파란색, 얘는 초록색, 얘는 분홍색 이 앞에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슬래시하고 이모지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을 하나를 만든단 말이죠. 제목은 테스트. 자,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테스트를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 템플릿이 이한날의 발자취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만약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한날의 발자취가 만들어져요. 아까처럼. 만약에 여기에서 테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드롭다운을 눌러서 테스트를 눌러가지고 테스트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이한날의 발자취보다 이 테스트를 더 많이 써요. 자,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서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기본으로 설정. 그러면 저널의 모든 보기에서 적용하느냐. 이 모든 보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 리스트, 뭐 갤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전체에서 이거를 쓸 거냐 아니면 요 표 보기에서만 쓸 거냐. 난 전체에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기본 템플릿이 됐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새로 만들기나 여기 새로 만들기나 아무 데서나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그냥 테스트가 나와요.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자주 쓰는 형태, 그리고 매일매일 특히나 저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만들어 놨던 이런 식의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배운 것들 중에 여기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태그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기분, 하루의 기분이 뭐 하나일 수만은 없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뭐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 때때로 화도 났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태그를 여기다 이름 바꾸기를 해서 오늘의 기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내가 기쁜 날이 많았는지 슬픈 날이 많았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기분 이런 것들을 그냥 색깔로 내가 한번 오늘 하루의 날의 색깔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관계형으로 해서 컬러 태그로 해가지고 관계형 일방적인 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속성에다가 롤업 해가지고 관계형에서 컬러 태그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컬러 한 다음에 컬러 태그에서 내가 오늘은 이런 기분이다 하면 이 롤업에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읽은 책 있잖아요. 저희가 책 한 권을 하루에 다 못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인라인으로 해서 책 정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글 도서나 이제 지금 제가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책 ISBN 넘버만 집어넣으면 책 정보를 쭉 가져오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만 저희 딸한테 선물로 준 책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아토믹 헤빗. 한글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ISBN, 퍼블리시드,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책 제목 여기에서 책 이름은 아토믹 헤빗이고요. 그 다음에 저자 그리고 출판일은 날짜가 되겠죠. 아니라 날짜 이런 식으로 해놓고 페이지도 중요하더라고요. 퍼블리시드는 이날이고요. 이걸 이렇게 단순무시 과격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자, 페이지 수. 자, 이렇게 해놓고 아토믹 헤빗을 열어서 내용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열기, 속성 추가, 그 다음에 관계형 책 정보, 관계형 추가 그렇게 해놓고 속성 추가, 롤업을 관계형에서 책 정보 그리고 속성을 어떤 걸 가져올 거냐? 페이지를 가져오죠. 총 몇 페이지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 책 정보, 아토믹 헤빗 그러면 롤업이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320페이지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읽은 페이지가 책에서 기억나는 내용은 여기 책 총 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페이지 213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또 책의 로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일방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쌍방으로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 정보 이것을 편집, 속성 편집, 책 정보의 표시, 관계형. 그러면 이 쌍방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이한날의 발자취에 여기에 한번 언급이 됐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몇 개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의 일기를 가지고서 헤비 트래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매일 반복적으로 한다. 물 마시기, 책 읽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그걸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책 읽은 거 그 내용 적어 놓고 온 하루의 감상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거 올려놓고 그러면 이것이 이 저널이 인생의 하나의 발자취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노션에는 여러 템플릿들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기 템플릿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에서 뭐 일기, 독서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기 여기에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제가 스프린트가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한번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제 저희 다 알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블럭이 어떤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체계화된 모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나만의 그런 템플릿을 만들고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책 정보를 가져올 때 챗GPT 사용할 수 있겠죠. 저자, 발행일 내용을 서로 정리해서 알려줘. 이렇게 나오죠. 또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 리스트를 쭉 적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줘라고 해놓고 얘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가면 돼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그대로 붙이시면 그대로 이렇게 붙어요. 자,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랑 방향이 지금 반대죠. 자, 책 정보, 책, 저자, 출판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갖다가 뒤집기가 있어요. 행렬 바꿈. 자, 이렇게 놓으면 책 제목, 저자, 발행일, 내용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기에서 바로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지금 이게 틀리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엑셀이 아니라 CSV로 저장을 하세요. CSV로 해서 책 정보 이렇게 하면 CSV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가져오기에 CSV 책 나눔의 책 정보를 가져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맨 첫 줄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뭐 필요하면 바꾸면 되죠.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들을 갖다가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활용도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연결하는 거, relation.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함수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텐데 저도 함수는 많이 쓰지는 못해봤지만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그 저널, 일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이거 다음 되게 시간까지 재밌네요, 이건. 숙제. 네. 예.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